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박 7일입니다. 5박 7일. 날짜가 조금 하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뭔가 숙박을 하는 셈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뭐 예상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방을 떠났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영국에선 조문외교 도착했습니다. 영국이요 이미요. 영국에선 조문외교, 미국에선 유엔 연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선 경제 안보다 이렇게 순방의 의미를 각각 지역별로 좀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요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5박 7일간 3개국 순방이다. 21일 바이든과 두 번째 정상회담 요상 예정돼 있고요. 전기차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의제로 최근에 환율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제 환송 나온 정진석, 이준석과는 대비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 시절 때 나왔네 안 나왔네 이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주 좀 볼까요? 여기 이 비행기 이제 순방 경로를 해놨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영국, 런던 그리고 뉴욕, 캐나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 각각의 이제 어떤 일정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 내용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하고 좀 약간 신경전이 있어요. 이번에 유엔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은 잡혀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잡혔다고 알려졌는데 뭔가 어제 다른 얘기가 들려왔어요. 한일 정상회담 성사 막판 진통이다. 가뜩이나 일본하고 좋지 않죠. 근데 만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요. 강제동원 소송 문제 진전업자 일본이 반발. 유엔에서 회담 개최 않기로 조율한다. 일본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변한 거 없다. 조율 중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본 언론 전망의 약식 회담 추진 가능성. 약식이면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2, 30분 만나고 끝난다. 통역기면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요. 약간 진통입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국했거든요.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오늘 요 순방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정인규 교수님을 특별히 좀 나와 주셨는데요. 우선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은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요, 가장 주목받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과연 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제대로 꺼낼까? 꺼낸다면 그게 해결이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될까? 이겁니다. 지금 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면은 5박 7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크게 보면은 자유연대, 또 예. 경제 안보, 기여 외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경제 안보인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인플레 감축법이 많은 내용을 사실 우리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딱 예.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한테는 독소 조항으로 비춰질 수밖에 굉장히 없고.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좀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산업부와 외교부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일단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는 했는데 예. 이게 실무자나 장관급에서 얘기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성의 있는 답을 주지는 못했고 예. 아마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한미 정상회의에서 올려서
뭔가 좀 더 진전된 안을 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예. 오는 11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식의 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도 미국 중간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때까지는 시간을 끌지 않겠는가.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은 정상이 의제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제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정치 일정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어떤 구두 약속 또는 그러니까 11월에 우리가 정치 일정이 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봅시다. 뭐 이 정도의 답변도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예. 걸 보면은 경제 안보를 강조를 했을 때는 분명 그 뭔가 그래도 진전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캐나다도 가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또 캐나다와는 또 리튬이라든가 니켈 등과 같은 핵심 강물을 최근 들어서 이제 캐나다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것도 예. 우리가 반드시 수입을 해야지 예. 그게 또 인플레 감축법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이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쨌든 미국과는 뭔가 그래도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 아마 이번 대통령 순방의 핵심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윤경호 의원님.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특히 다른 거 뭐 조금씩 어떤 성과를 갖고 오겠죠. 순방이라는 거 원래 성과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전기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시고 국감도 열려 있거든요. 야당의 압박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뭐 정치적으로 우리는 퍼주겠다 그랬는데 미국한테는 오히려 뒤통수 맞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공세 받겠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전임 정부를 향해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거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윤석열 정부는 뭐 달리 가겠다 그랬는데 달리 간다고 해놓고 정작 미국의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관련해 7,500불 보조금 주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져버리잖아요. 대략 7,500불 요즘 환율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역전이 돼버렸거든요. 예. 되거든요. 문제는 지난번에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날아왔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불러놓고 얼마나 푸시를 했어요. 그 전에. 예.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두 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뒤통수 이렇게 맞고 있는데 예. 그러면 우리 반도체 투자하기로 한 거 접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은 기업이 했는데 예. 정치적인 줄다리기 때문에 기업의 결정을 투자를 접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미국에 바로 이런 점이 이번에 가서 전기차에 관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성의 있는 미국 측의 조치를 끌어오지 않으면 예. 어렵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행정부 우위 아닙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형식이든 내용이든 실질은 의회가 다 권한을 쥐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예. 한국만을 그러면 예외로 따로 배정해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예. 냉대 논란을 했던 거에 대한 예. 보이지 않는 후폭풍이 바로 이런 곳에 묻어 있는 거 아니냐. 예. 아까 정인교 교수님이 정확한 점 전 지적해 주신 거에 동의하는데요. 미국은 이번 11월에 중간선거 때까지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의 하원에서의 승리,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11석 우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절반씩만 지역구가 바뀌어버리면
뒤집어져요. 예. 그럼 다수를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했던 정책 무슨 뭐 온리 아메리카 뭐 온갖 것 다 갖다가 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아무리 애원을 한다 한들 예. 결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1월 선거 이후에 그것도 의회를 상대로 예. 우리가 차근차근 작업을 해 나가도 될랑말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과거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죠. 미국 우선주의가 지나치다 이런 비판 받았는데요. 정권이 교체가 됐죠. 민주당 정부입니다. 바이든 정부입니다. 근데 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가 다른 거냐? 더 심해졌다. 우리로서는.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큰 부담을 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셈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죠. 앞서서 이거 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경전한 얘기 나왔는데, 자, 정인규 교수님. 일본과는 회담 여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로서는 일본과 현안이 참 많아요. 일단 좀 얼굴을 붉히지 않는 관계를 좀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크지만 구체로 보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결 안 되겠는데 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만남이 지금 일각의 전망에 따르면 만나더라도 한 30분 정도밖에 그칠 것 같다. 약식에 그친다. 통역기면 15분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냥 만남 자체에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몇 년간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나 경색되었고요. 예. 또 더더군다나 2019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심 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 제도 이거는 거의 그 적대국한테 하는 행위 정도를 해버렸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이것도 역시 이제 경제 안보 문제고 그래서 이제 한일 간에는 뭐 과거 역사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안보까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뭐 한미 동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걸려 있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쓰셨는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그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바뀌는 데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뭐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사실 이제 일본과 그동안 뭐 과거에도 좀 몇 번 전에도 그랬고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유엔 총회든 예. 또 어쩌면 또 뭐 영국에서 풀어사이드라는 거는 다른 행사하고 있는데 잠깐 좀 시간 그렇죠. 내서 한 잠깐 그냥 보는 거죠, 2, 약식으로. 30분간 보는 건데 그걸 두고 정상회의라고 하기는 어렵고 예.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그래도 한 발짝 더 진전시키겠다라는 뭐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 우리에게는 참 가깝지만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교 관계를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고 시각도 차이가 나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번에 순방도 이 양국이 다 이제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앞서서 봤던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여기 보시면요. 영국 조문외교 그렇고요. 미국에서 유엔 연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 정상 알겠는데 캐나다와 경제안보 아까 조영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와 우리가 경제안보와 관련이 깊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 자, 캐나다하고도 지금 정상회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의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배터리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하면 이제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니켈 등을 이제 핵심 소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은 중국에서 나오고요. 그럼 우리도 중국에서 주로 확보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다 지금까지 이제 썼었는데 예.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산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게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기본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국이거나 FTA 회원국으로부터서 조달한 것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달하려고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 갖다 오는 게 좋고 또 캐나다와는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자원 외교를 하면서 공을 많이 들였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가서 그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강물에 대해서 예. 양국 간에 어떤 행태로든 더 진전된 뭐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 현지 강물 처리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쨌든 경제 외교라는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중요한 성과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실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는 캐나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보면은요. 거기에서 어쨌든 그 투자를 성사를 시킨다든가 예. 또 캐나다 정부도 그거를 또 안정적으로 자원 또 확보. 우리는 자원 확보지만 그쪽도 투자죠, 비싼 그러면. 적당 값에 또 소위 말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두 나라 사이에는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예. 않나라고 봅니다. 자, 이번 순방 일정이 잡혔는데 어려운 거,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좀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순방 관련 소식은 이렇고요. 다음 기사는 영국 여왕 장례식 기사. 요즘에 뭐 주말 동안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있거든요, 장례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 오늘 세기의 장례식이다. 200만 명이 모여서 작별 인사한다. 여기 보면 사진이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 뭐 이 조문을 할 수 있는 요 장소를 여기에 마련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조문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좀 더 보죠. 처칠 이후에 57년 만에 국장이다. 그리고 뭐 2분 묵념 있고 타종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원수급이 500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이거 경호부터 시작해서 숙박까지 엄청나군요. 이 과정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왕족들 조문 있고요. 일본,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뭐 생중계 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It's been like 3.5 hours now, and everyone is like really enjoying being in the queue. We were talking. Doing the walk yesterday was challenging. Back a few memories. It's done these moments. Prepare myself for this. And I'm not that prepared. So it's a weird thing. 자, 뭐 장례식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또 뉴스 소식 들려올 겁니다. 뭐 그건 내일자 아마 신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